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2022년 4월 12일 스리랑카 정부는 대외부채 510억 달러, 한화로 약 62조 9천억 원의 상환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일시적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5월에는 대통령의 형제인 마힌다 라자팍사 스리랑카 총리가 사임했고 5월 19일에는 국채이자 7,800만 달러, 약 1천억 원과 중국 관련 채무 1억 500만 달러, 한화로 약 1,340억 원을 갚지 못해 공식적으로 디폴트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6일 라닐 위크레메싱게 스리랑카 총리는 자국의 경제가 파산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죠. 이를 계기로 지난 7월 9일에는 스리랑카 대규모 시위대가 대통령궁을 습격하여 점령했고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은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에는 스리랑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사임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으며 사실상 스리랑카는 무정부 상태에 빠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편 이렇게 스리랑카의 디폴트 선언과 관련해서 다양한 사건이 벌어지는 가운데 스리랑카가 왜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냐는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러시아 사태와 더불어 기후변화로 인한 홍차 생산량 감소도 이번 사태에 많은 영향을 끼쳤지만 결정적인 원인은 중국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오늘은 스리랑카가 어떤 이유로 국가 디폴트를 선언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리랑카가 국가적인 디폴트 사태에 빠지게 된 계기는 큰 틀에서는 1983년부터 현재까지 장기 집권 중인 라자팍사 가문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임했지만 직전 대통령이었던 고타바야도 라자팍사 가문이었고 총리 또한 전 대통령이었던 고타바야의 친형 마힌다 라자팍사이며 장관들도 라자팍사 가문들로 줄줄이 채워져 있었죠. 그런데 이들이 국가적인 위기가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 이를 무시해왔습니다. 실제로 2019년에 스리랑카에서 벌어졌던 불미스러운 사건과 더불어 2022년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 스리랑카 GDP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관광업이 커다란 타격을 받으면서 외환 보유고가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고 2022년이 되어서야 IMF 구제금융 신청을 했습니다. 하물며 2019년 11월에 삼선에 성공한 라자팍사 대통령은 전면 감세를 선언하면서 위기 상황 속에서도 15% 수준이었던 세금을 8%로 조정하고 다른 세목들도 대거 철폐하면서 부자 감세까지 추진하는 정책까지 펼쳤었죠. 이 밖에도 러시아 사태로 인해 평소 차를 즐겨 마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의 차 수출이 막혔고 두 나라에서 수입해오던 원유와 밀 등 식량 가격도 폭등하면서 스리랑카에게 커다란 악재가 되었습니다. 특히 스리랑카는 국가 발전의 30% 이상을 원유에 의존하는데 원유 공급망이 마비되면서 전력난까지 이어지기도 했죠. 그리고 사태가 계속 지속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자 스리랑카는 더욱 외화가 고갈되어 심지어 종이조차 구할 수 없는 상황까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이유도 스리랑카의 국가부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긴 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정적인 사유는 중국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라자팍사 가문이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시작은 중국의 투자를 받아 스리랑카 남부 해안가에 한반토타항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반토타는 마힌다 라자팍사 전 대통령의 고향으로 수에즈 운하를 지나온 배들이 매시간 10여 척 이상 지나가는 글로벌 에너지 수송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스리랑카는 한반토타에 대형 선박 33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항구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중국의 1대1로에 참여하는 명목으로 투자받은 중국의 돈으로 말이죠. 중국은 한반토타 항구 건설에 약 3%대의 금리로 3억 7천만 불의 차관을 제공하였습니다. 중국 건설사가 건설을 하고 노동자도 중국인 노동자로 고용해야 한다는 조건과 함께 말이죠. 그래서 중국이 빌려준 3억 7천만 불이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은 중국의 건설사들이 한반토다항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공사대금과 중국 건설사들에 고용된 중국인 노동자 수천 명의 인건비로 대부분 지출되었습니다. 심지어 중국인 노동자들은 현지 식당조차 이용하지 않고 이들을 따라온 중국인들이 오픈한 간이 중국 식당에서 해결해서 실질적인 지역 낙수 효과도 기대하기 힘들었죠. 하물며 이런 식의 건설은 한반토타항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스리랑카 콜롬보 시내에 있는 대극장도 중국이 2011년에 지었죠. 실제로 내부에 있는 장식만 봐도 상당히 중국풍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리랑카에서 가장 넓은 4차선 고속도로도 2013년에 중국이 하나로 약 3천억 원의 차관을 빌려주면서 건설했습니다.
이외에도 공항, 철도, 발전도 등 건설에도 어마어마한 금액의 차관을 스리랑카에게 지원했고 2013년 중국이 스리랑카에 빌려준 돈은 하나로 무려 3조 5천억 원 규모였죠. 하지만 이렇게 중국이 빌려준 돈을 통해 건설한 인프라들의 성과는 정말 처참했습니다. 한반도 타항의 경우 일시에 대형 선박 33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게 설계되었는데 1년 동안 들어온 배의 수가 34척이었죠. 심지어 4차선 고속도로는 왕래하는 차가 없어서 동물들의 이동 통로가 되었고 중국의 돈으로 지은 국제공항도 하루 이용객이 겨우 7명 수준으로 세계 최저 인원이 이용하는 국제공항이 되다 보니 정기 국제노선이 단 한 편도 없는 유령공항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결국 스리랑카는 해당 인프라를 통한 수익이 거의 전무했고 이로 인해 중국이 빌려준 차관에 대한 이자 지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 원하던 것이었죠. 중국은 이자 지급과 빌려준 돈에 대한 10% 정도를 탕감하는 조건으로 한반도 타항의 운영권 85%와 항구 주변의 산업단지 부지를 가져가 버렸습니다. 무려 99년 동안 말이죠. 이는 모두 중국의 1대1로 방식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중국은 2049년까지 미국을 넘어서겠다는 중국몽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구체적인 실천 방식으로 나타낸 것이 1대1로 사업이죠. 1대1로라는 단어에서 1대는 육로, 1로는 바닷길을 의미합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연결하는 교통과 에너지 수송망을 만들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49개국에 달하는 곳에 철도, 도로, 천연가스관, 광케이블 등을 설치하고 해상으로도 연결된 항구를 개발하겠다는 내용이니 엄청난 비용이 들겠죠. 그렇기에 스리랑카의 한반도 타항구와 같은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한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나라에 대출을 해주고 이를 중국의 건설사가 수주하게 만든 다음 중국인 노동자와 중국의 재화로 건설을 진행시키죠.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비용은 수십 년간 높은 이자를 기반으로 회수합니다. 하지만 중국이 돈을 빌려주는 대부분의 국가는 돈을 갚기는커녕 이자 지급조차 힘든 국가들이 많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불안정한 나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국은 언제나 이자 지급 지원을 빌미로 자신들의 돈을 빌려서 지은 인프라의 운영권을 요구합니다. 결국 중국 정부는 빌려준 돈이 자연스럽게 중국 건설사로 들어간 것일 뿐인데 전략적인 요충지에 항구가 생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해당 국가는 결국 무리한 투자로 인해 스리랑카와 비슷한 결말을 맞이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스리랑카뿐만 아니라 파키스탄의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파키스탄도 620억 불이라는 어마어마한 인프라 개발 비용을 중국에서 빌렸는데 파키스탄의 외환 보유액은 최근 2022년 기준으로 97억 달러에 불과하죠. 결국 파키스탄도 전략 항구인 과다르항의 운영권을 중국에 43년간 넘기기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이 밖에도 중국으로부터 국내 GDP의 절반 규모인 67억 불을 빌린 라오스, 중국의 진빚이 국가 GDP의 91%에 달하는 키르기스스탄 등 1대1로 참여 국가들의 빚은 기하급 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은 이렇게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참여한 스리랑카가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뒤늦게 스리랑카는 공식적인 디폴트를 선언하고 IMF의 자금 지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잘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IMF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주도하고 있는데 스리랑카에 IMF가 금융 지원을 하면 그 돈이 중국으로 또 새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어쨌든 스리랑카가 빨리 안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